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협상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못 박은 만큼 노사 모두 부담이 커졌습니다. 국무총리 담화 직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사후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사측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측이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한 안을 납득할 수 있는지 물어왔고 동일한 자세로 나온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고정 비율 방식입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는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가 논리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올해 성과급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에 따라 사측은 교섭 대표를 염영구 반도체 부문 부사장으로 교체했지만 협상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오늘 타결 여부는 노조가 제도화 요구를 포기할지 사측이 추가 보상안을 내놓을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추고 나면 그걸 복구하는데 아주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한에 축박해서 절충안을 할 수도 있지만 절충안 자체가 하나의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개연성도 높다고 봅니다. 정부와 여론의 강한 압박 속에 파업을 막을 마지막 협상은 늦은 시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어제 오전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직후입니다.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여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김 총리는 오늘로 예정된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될 수 있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거라며 긴급조정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긴급조정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노동부 장관이 이를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권에 대해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파업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정부는 파업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데 오늘 삼성전자 교섭 상황과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장이 조합원과 언론에 공개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 녹음 파일입니다. 김형로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적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입니다. 실적 규모 자체도 거짓말을 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올해 200조가 아니고 300조예요. 200조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중재위원이 노사 이견을 좁혀보겠다고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미 안건을 다 설명했다며 조정안을 달라고 거듭 요구합니다. 조정안을 내가 노사 양측이 덮일 수 있는 게 어디인지를 내가 덮을 수가 없으니까 조정안으로 주세요. 최 위원장은 조정안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조정위원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며 중노위가 중재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일 공개를 통해 중노위를 압박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 파업 명분을 강화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비공개 회의 공개로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시 긴급 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면서도 발동 여부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 경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다든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파업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대화 재개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경제부 홍영재 기자와 삼성전자 파업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홍 기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파업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엿새 남았습니다. 남은 엿새 동안 오늘보다 더 긴박한 물밑 협상이 계속 있으면서 상황은 바뀌겠지만 여전히 총파업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노조가 총파업이 끝난 6월 7일 이후에나 사측과 협의를 하겠다며 강경한 탓에 오후에 사장단과의 면담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주말인 내일 사후 조정 회의를 재개했으면 하지만 노조가 사측이 요구하는 조건이 매우 명확한 상황입니다. 네. 사측에 물어보니 오늘 면담을 계기로 협상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오픈마인드, 즉 열린 자세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측이 신청한 파업 금지 가처분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네, 사측은 파업이 현실화되면 약 4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파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죠. 파업이 예고된 목요일 이전에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노조 내부 갈등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움직임도 있습니다. 교섭을 주도하는 초기업 노조는 지금 반도체 부문이 그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가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 노조에 대해 임금 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파업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경쟁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삼성전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죠. 이런 회사들이 생산 차질 가능성이 생기면 고객사들은 공급망을 다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중국 1위 업체인 창신메모리는 최신 디램인 DDR5의 출하를 늘리고 있고 타이완의 나냐 같은 업체도 반사이익 기대를 받아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런 경쟁사들의 반등이 여간 신경 쓰이는 수준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신경 쓰인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기술 격차가 있어서 중국 업체 제품이 당장 삼성 제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부족하면 고객사들은 낮은 사양이라도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 반도체에 대한 고객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